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을 부르는 주문 너도 할 수 있어 10월의 첫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할 이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 아침부터 조금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좀 잘 버티는가 싶었더니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아침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 정도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간다 싶더라도 사실 내 계좌는 좀 멀쩡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 챙겨왔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생방송 외에도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 계좌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혹은 이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한꺼번에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이 너무 짧다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힘든 시장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빠른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과연 제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다뤄드릴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3가지 방송 공략주 챙겨왔고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오늘 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 보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 방사능 관련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부터 17일간 방류가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꾸준히 볼 수 있는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방사능 관련한 종목으로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이라는 테마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생방송 외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전략 잡아드릴 거고요. 또 제가 가지고 온 2번째 방송 공략주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로봇이 합쳐진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 하면은 자동차라든지 로봇 하면 산업용 로봇을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2번째 방송 공략주는 그 2개가 합쳐졌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오면서 제2의 테슬라다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 챙겨왔으니까요. 2번째 방송 공략주도 성장성 자체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현대차와 기아차도 함께 따라가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주, 자율주행 관련주, 리비안 관련주들 함께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후발주로 챙겨갈 수 있는 마지막 종목을 챙겨왔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도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좀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3가지 방송 공략주 조금 뜨거운 테마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있는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확한 전략 화면 하단 통해서 함께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10월의 첫 방송 이렇게 3가지 방송 공략주를 챙겨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생방송을 계속해서 하면서 수익이 났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이 났던 종목 사실 9월 달에 굉장히 조금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수익을 안겨드렸고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종목들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첫 방송 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고 이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17.7%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지만 바이오 관련주를 봐야 되는 이유 분명히 잡아드렸었죠. 실적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모멘텀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팜젠사이언스 수익
수익을 방송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까지 함께 잡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터지고 동반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타이밍 잡아드렸기 때문에 저희 방송 빠르게 함께 하신 분들, 빠르게 종목 챙겨가신 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고 싶고요. 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니등률 여러분들께 방송 공략주로 역시나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이 애니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적인 이슈에서 AI 교과서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잡아드렸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도 보기에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정책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잡아드렸던 종목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좀 올라가는 모습,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26.6% 방송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방송 공략주들 정말 수급이라든지 거래량 그리고 차트상 자리까지 확인하면서 가져온다. 단순히 이슈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 공략주 제가 생방송에서 말한 종목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자신 있게 수익률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들 나도 수익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나도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통해서 저희 정확한 전략까지 챙겨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너도 할 수 있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방송 공략주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방사능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오늘부터 약 17일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제로 기사가 나온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 부각받지는 않았지만 이게 점점 퍼지고 또 시기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있을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 종목을 미리 챙겨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슈가 없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 알아는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런 이슈, 첫 번째 모멘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부각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오히려 주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다가 방사능 피폭 치료제를 개발한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된 군인들이라든지 시민들 위주로 조금 치료제를 생산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 실적이 이번 분기에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좀 빠르게 실적 관련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17일 안에 한 번쯤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타이밍 잡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방사능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 단순히 이 두 가지 이슈뿐만이 아니라 좀 튼튼한 이슈까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사실 바이오 관련주거든요. 바이오 관련주인데 항암 관련해서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 임상 발표를 하고 연구 발표를 한다. 심지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다라는 거는요. 주가 자체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이 타이밍 저희가 함께 맞춰드리도록 할 거고 단순히 지금 방사능이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바이오주 여러분들께 학회 일정 전에 연구 발표 일정 전에 잡아가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치료제 개발 모멘텀 관련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렇다면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주 챙겨왔고요. 오늘 리비안 관련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로봇이 합쳐졌다라는 거는 훨씬 더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자체가 특별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종목
종목 올해 말에 연말에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을 넘는 자율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 현대차와 엮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주가적인 모멘텀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2의 테슬라, 농슬라라고 불리는 농업용 기계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 기계 관련한 종목, 우리가 중장기적 관심을 왜 유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농업, 산업 자체는 굉장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점점 선호하는 현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식량난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농업 기계 관련한 중장기적 관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요도 있지만 사실 해외 자체 판매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고환율, 킹달러라고 하죠. 계속해서 연고점을 이루고 있고 오늘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고점입니다. 이렇게 높은 환율의 수혜까지 더불어서 가져갈 수 있는 이 종목 실적 기대하면서 두 번째 방송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어제 테슬라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리비안 관련 이슈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 이슈에 그냥 떠올라서 함께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삼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이렇게 모멘텀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중소형주다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져갈 정도면은 인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인수합병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그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고 계속해서 본다면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삼성 관련해서 호재 관련해서는 좀 챙겨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짚어드리자면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이 자율주행 부품이 단순히 하나, 엔진 하나, 어떤 부품 하나를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기술력을 개발한 기업으로서 이 기술력 자체가 자율주행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에까지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성장성 역시나 조금 담보난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 자율주행 알고리즘 시험을 해봤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붙으면서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혹은 차량 관련주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필두로 굉장히 좋은 모습 요즘에 보여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인 자동차 파업 노조에 직접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한 자동차 부품 관련한 그런 반사 이익이 국내 관련주들의 기대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종목 역시나 후발주로 함께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세 가지 방송 공략주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이나 전략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잠시 후에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모처럼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닭뿐만이 아니라 코스피까지 셋이 넘어서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파란불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투자 이어가면 좋을지 이제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게 정말 바닥인지 아니면은 추세 하락의 시작인지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볼 수 있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챙겨왔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고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막 새로운 종목을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다른 전략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조금 해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방송 너도 할 수 있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기회는 이 생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짚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슈를 댈 수 있는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방사능 관련한 강점이 있는 종목인데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사능 피폭 치료제를 개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진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지만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약 17일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능 피폭 치료제를 미국 국방부와 함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현재 11월 달에는 이 종목에 대한 호재가 2가지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달에 학회에서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이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2건이나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거는요. 그만큼 자신이 있게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암 학회에서는 항암 결과를 발표를 할 거고 또 방사능 연구 결과 발표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모아두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주이긴 하지만 그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이게 어떤 말이냐? 대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어떤 뜻이냐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시장에 입성하는 방법, 코스피나 코스닥에 들어오는 방법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기술력 하나만 인정받고 시장에 입성을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술 발표가 있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밝힌 거는 그러면 이번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11월 달에 이 2건의 연구 발표와 함께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부터 조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그 중에서도 좀 세분화된 강점이 있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챙겨왔으니까요.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바이오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바이오 그중에서도 방사능 관련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차 방류가 시작되었다라고는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많이 희석이 되기도 했고 좀 무뎌지기도 했고 지금 당장은 괜찮잖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방사능이라는 것 자체가 오염수라는 것 자체가 언제 어느 때 우리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올지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는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치료제를 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치료제를 판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무런 형태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저도 한 번쯤은 괜찮으면은 사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방사능 치료제 관련한 강점이 있는 종목, 굉장히 바이오 중에서도 강점이 있고 사업 분야가 명확한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히 방사능 치료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미국 국방부와 함께 직접 피폭된 군인들 위주로 조금 적용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 자체는 이미 개발된 거고 부각받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계속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짚어봤을 때 누적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치료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누적된 그런 우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방사능이라든지 혹은 직접 누적된 그런 군인들 함께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좀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반짝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미리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바이오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이오주, 모든 바이오주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일정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은 사실 뭐 임상 일정이라든지 학회 발표 일정 이런 두 가지 모멘텀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이 종목 11월 달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뒤에 관련한 발표 일정 두 가지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기대감 끌어올리기가 충분하고요. 실제로 그때 굉장한 결과를 발표한다면 유한양행 자체도 폐암 관련한 기대감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죠. 그 이상의 수익 가능하다, 상승할 수 충분히 있는 그런 재료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표가 이어지는지, 어떤 발표가 있는지를 좀 짚어드리자면 방사능 치료제와 항암 치료제 관련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방사능 치료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카티 치료제라고 하죠. 표적 치료제의 효과를 높여주는 방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동안 좀 주식시장에서 테마로서 자리 잡았었던 이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죠. 한마디로 암세포를 끝까지 따라가서 파괴하는 형식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성능도 좋고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티 치료제 자체가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카티 치료제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마디로 버프를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게 이런 발표에서 굉장히 큰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카티 치료제의 그런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치료제를 11월 달에 발표를 할 거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는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결과 자체는 조금 현재 다 나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관련주들 현재 유한양행 빼고는 큰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오 관련주들 일정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곳에만 좀 수급이 쏠린다면은 그 퍼지기 마련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방사능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정도는 조금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 사실 종목만 안다고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도 손실 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내가 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정확한 타이밍,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주식에서는 훨씬 더 정확하고 전략이 좀 제대로 된 전략이 있어야지만은 우리 투자자분들 계속 끙끙 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전략은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략도 함께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함께 할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계좌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새로운 종목을 볼 여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저희가 걱정과 고민 함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이런 기회 그리고 혜택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하단 참고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벌써 생방송 시간의 반 이상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고요. 그럼 저는 두 번째 방송 공략주와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송 공략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단기적인 이슈부터 11월 달에 학회 발표가 있다는 그런 좀 중기적인 이슈까지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면서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두 번째 종목 바로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합쳐진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련주들 왜 이렇게 부각받고 있지? 어떤 모멘텀이 있지? 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궁금증과 수급, 관심까지 충분히 끌어모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슈까지 굉장히 튼튼하게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올해 안에 현대차에서 3단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올해 연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충분히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관심을 가지기 충분한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런 도전장을 내민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함께 이 종목도 연말 안에 자율주행을 넘을 수 있는 3단계 자율 작업을 발표하겠다라고 크게 포부를 밝힌 상태니까요. 이 종목 어쩌면 현대차와 맞물리면서 모멘텀 한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리비안 관련주들 올라주고 있죠. 또 2차 전지 관련한, 전기차 관련한 그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지금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농슬라가 이 종목을 위한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슬라가 대체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농업과 테슬라가 합쳐진 그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붙었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면,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은 사실 테슬라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자율주행에 좀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초로 도전한 종목이고 실제로 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주가 한동안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갔었죠, 여러분?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기대감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이 종목 역시나 올해 안에 연말에 자율주행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율주행과 로봇이 합쳐져서 이제는 자율주행을 넘는 그런
기계까지 수요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공개 예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지켜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달러가 조금 내려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고점에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고점에 있는 상황이고 오늘 하루 조금 내렸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기술적인 그런 하락일지 아니면 추세가 정말 떨어지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 킹달러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 비중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달러 자리에서는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기도 하고 그중에서 가장 큰 모멘텀인 로봇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시장에서는 사실 맥을 못 추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부각받고 성장성 자체가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죠. 근데 로봇과 인공지능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점점 앞으로 발달하면서 내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계신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이 아나운서라는 자리도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로봇이 진출할 수 있는 모든 산업 중에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건가를 짚어보자면 저는 농업이라고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필수일 수밖에 없죠.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농업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나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필수인 산업이 농업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 점점 더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아실 겁니다. 사실 뭐 지금 가서 농사 지을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지. 그런데 이 점점 식량난은 심해지고 있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고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게다가 인건비 자체도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업 관련한 그런 가구들에서는요. 이 로봇이 나온다면 교체하겠다라는 수요 자체가 붐이 있는 정도 로 굉장히 좀 크게 수요가 일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을 해소할 수도 있고 노동력 문제, 부족 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이 농업의 로봇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농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안에 3단계 자율 그런 기계를 생산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자동 운전을 넘어서 자동 조작까지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현재 기술력을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도 주가에서는 모멘텀이 될 수 있고 현실에서 봤을 때는 수확물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좀 유망한 산업 자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이렇게 연말에 3단계 자율주행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거는 현대차와 함께 맞물리면서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함께 맞물리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자체가 농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금 이거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모멘텀이 있을 때 함께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미리 이제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챙겨두시라고 관련주들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산업 자체도 조금 유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부각받을 모멘텀까지 잡아드렸는데 사실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중장기적 관심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전쟁이 점점 전쟁이 그 형태를
슬슬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식량 가지고도 식량 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 자체가 좀 무기로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설탕 수출 제한이라든지 밀 수출 제한 이런 규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무기로서 사용이 된다면은 이 종목이 그때마다 함께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올해 연말에 이렇게 자율주행 농업 로봇 관련한 농기계를 함께 개발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나 농업 관련해서 쌀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질수록 필수 보급품, 이 식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중장기적 관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올해 연말에 뭐 3단계 자율주행 공개 예정이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대차와 함께 맞물리면서 충분히 주가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달러 강세에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짚어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내수 비중보다 해외로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사실 농기계를 팔아봤자 얼마나 더 많이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팔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국내 시장은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무려 이 종목의 전체 매출의 70% 정도가 해외로 함께 수출하는 그런 대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달러가 점점 높아질수록 달러와 원화 그 차이의 이익 때문에 큰 수혜가 실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단 하루 달러가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달러는 이미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게 뭐 단순히 기술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추세 하락의 시작일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달러 관련한 수출 관련한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합쳐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자율주행 올해 연말 안에 현대차와 함께 시기가 겹치면서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슈도 있기도 하지만 이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점점 좀 기피하는 그런 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필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을 발표할 것이다. 그 기대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방송 공략주도 여기서 공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도와드리자면요. 이 종목 자율주행과 로봇이 합쳐진 종목이기도 하고 농업의 필수이고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함께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종목, 달러 강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주, 두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챙겨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마지막 종목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챙겨왔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오늘 마침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과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계열 전체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의 수혜를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식시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술력 하나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내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좀 시험하는 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좀 이 종목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혹은 시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제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다른 사업부도 있는 굉장히 좀 사업 자체가 튼튼한 회사인데 가전 사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부각이 되거나 특별한 실적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꾸준한 실적을 위해서 조금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실적적인 면에서는 연말에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방송 공략 중 여러분들께 차량용 반도체를 가지고 왔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리비안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마침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에 좀 더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업에 좀 이례적으로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3대 자동차 노조들이 파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좀 지속되고 있냐를 살펴봤더니 현재 20일 넘게 계속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굉장히 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이 회사들에서도 노조와 함께 계속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회사 측에서는 연쇄 해고를 강수를 뒀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 때쯤 발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해고하겠다를 강수를 둔 만큼 그렇다면 우리 노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이 노조에는 힘을 실어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파업 현장에 달려가서 노조를 지지하겠다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 파업이 얼마나 언제까지 크게 계속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미국 관련한 이슈를 살펴봤는데 이게 대체 오늘 종목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짚어드리자면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의 파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 그다음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나라 관련주들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해고라는 강수를 둔 상황인 만큼 국내 관련주들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도 미국에서 굉장히 좀 좋은 판매 대수를 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이 지속될수록 20일 동안 지속됐다라는 거는 9월 달에 굉장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10월 달도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관련한 그런 판매 대수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 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 주들을 미리미리 한 발 빠르게 찾아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도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내가 대체 어디서 좀 찾아볼 수가 있죠 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생방송 공략주 어떤 종목이길래 이런 이슈들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요. 화면 하단 통해서 정확하게 조금 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도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이벤트들과 종목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방송 공략주 자동차 부품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대체 많은 그런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삼성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의 빅3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 모두 고객사로 유치에 성공을 한 상황이죠. 테슬라와 모빌아이 또 암바렐라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한 회사들 삼성이 고객사로 데려왔습니다. 올해 말에 조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인데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한 부품 생각해 보자면 약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르노 삼성만 보더라도 좀 삼성이 좀 강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삼성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으로 성공을 했지 가장 잘했지 자동차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삼성이 따온 이 자율주행 관련한 자동차 회사들의 수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챙겨왔으니까요. 이 종목 충분히 우리 시장에서 강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자동차 관련한 호재들을 충분히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관련주로 부각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의 투자 지분이 가장 큰 기업 1위라고 합니다. 중견 기업 중에서는 이 종목에 삼성이 투자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삼성전자에서 자동차 관련한 장비와 부품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지분을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자동차 관련한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는 삼성 전기와 함께 카메라 모듈 관련한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거든요. 근데 삼성 전기 이런 공급 계약 이슈를 내보내자마자 바로 다음 날 삼성 전기가 미국 전기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겠다라는 기사를 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좀 삼성과 자동차 관련해서는 모멘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게 실적으로 쌓여서 실적주로 가져가든 혹은 삼성과의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든 어떤 모멘텀이든 충분히 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방송 공략주인 차량용 반도체주까지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3가지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바이오 관련해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 역시나 조금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챙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략해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챙겨왔고 이렇게 3가지 방송 공략주 오늘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들 모두 다 각각 테마 자체는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챙겨왔으니까요. 오늘의 종목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챙겨갈 수 있는지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화면 하단에 현재 그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생방송 지금 현재 4분도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3분이 지나면 여러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이 모든 종목명과 혜택들 챙겨가시려면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하고 그 방법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은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고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의 강한 테마 종목들 챙겨 가시고요. 사실 지금 나는 너무 여유가 없어서 새로운 종목을 볼 여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역시나 함께 하시면은 저희가 매일 장중에 전략도 함께 잡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내 계좌에 대한 걱정과 고민까지 함께 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조금 마음 편하게 웃으시면서 투자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첫 번째 방송 공략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방사능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 바이오주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지금 방사능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늘부터 시작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중에서도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뿐만이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도 임상과 발표 예정, 함께 일정 매매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바이오는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 따라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11월 달까지 한 달 정도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연구 결과가 우리 생각보다 좋다면 그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 현재 유한 양행을 필두로 이렇게 임상 관련돼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후발주로서 좀 챙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 바이오와 방사능 관련한 종목이었다면 두 번째 방송 공략주도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지고 왔죠. 지금 현재 미국의 자율주행 하면 생각나는 테슬라와 리비안 관련 종목들 우리 시장 종목들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과 로봇이 함께 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의 이렇게 세 가지 방송 공략주들 종목명은 1분 안에 함께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QR코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일 세 가지 방송 공략주와 수익 함께 챙겨드리고 있는 너도 할 수 있어. 오늘의 생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인 전략은 QR코드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인은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